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예, 요즘은 시장이 시작하고 나면 9시가 되면 땡치고 나면 뭘 보느냐. 예, 셀트리온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를 맨 먼저 봅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높은 건데요. 예, 어제 셀트리온 상인방이 강하진 않지만 올라줬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3% 하루 만에 반등을 했으니까요. 예, 제법 정상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898, 900선을 다시 목전에 두는 상황이죠. 특히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시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시세 확산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나친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나 두 번째는 사실은 확실한 주도주가 좀 희석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인 지수를 끌고 가는 힘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야간 선물은 0.09% 강보합권에서 올랐고요. 미증시가 다시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이른바 셧다운 기한들이 다가오면서 다시 시장은 좀 부담을 느낀 건데요. 다우가 0.37% 하락하면서 다시 하루 만에 26,000선으로 내려왔네요.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시장 익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뭐 무너지는 형국으로 가지 않고요. 말씀하신 그럼요. 것처럼 네. 예, 코스닥도 살아났고 코스피도 견조한데 네. 특별히 이제 지난해 팔던 외국인들이 올 초에 계속 주식을 사주면서 오늘은 네. 외국인 수급을 좀 점검해 네, 주시더라고요. 네. 어제 아침에 사실 셀트리온 겁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전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또 3, 4 모두. 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게 한 번에 죽을 것 같냐. 한 번에 죽으면 주식이 너무 쉽죠. 예. 그럼 오를 때는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빠지면 무조건 파면 되는 건데 그럼 주식이 너무 쉬워져 버리죠. 한 번에 죽으면 주도주가 아니죠. 그렇죠. 네. 한 번에 죽는 주도주는 네.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녹여서 시장을 읽었던 거고 다만 과거처럼 주도하지 못한다. 어제 또 셀트리온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죠. 그 이전 탄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읽는다라고 하면 과도하게 이제 기울었었던 시소를 바로 잡아가는 긍정적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지 시장을 불리하게 보지 않는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제 상승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이게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뭐 시장의 상승폭은 굉장히 큰데 하락수가 훨씬 많은 시장보다 시장의 탄성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 수가 많은 게 우리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도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어제 뭐 매수 상위들 뭐 보신 분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예. 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에서 양매수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다. 네네. 그래서 이 양매수가 굉장히 많이 잡힌 부분을 보면서 그 셀트리온도 굉장히 네. 코스닥의 탑이라고 보면 탑이지 않습니까? 거래소의 탑단도 이제 일정 종목씩은 벗어나지 않고 이 양쪽 바구니, 기관과 외국인 바구니에 같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역상관으로 흐를 시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세 마인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상단이 세면 설사 하락 종목이 좀 늘어나는 장이 온다 하더라도 지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장이 뭐 힘들어지면 뭐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다지 필요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물론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방향성을 주도를 하니까 이 그림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첫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료 보시면은요. 사실 이 위에 외국인 수급 추이보다는 외국인 이사 준비 완료?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온 수급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코스피의 매입이 떨어진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 코스닥을 사고 거래소를 팔았구나. 최근까지 수급을 이렇게 읽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지금 해가 바뀌고 나서 거래소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매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상을 어떻게 읽을 거냐? 준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한 350조 넘겠죠. 네네. 350조 조금 넘을 것 같네요. 그럼 넘버 2 그룹이 하이닉스가 한 50조 중반 정도 나오죠. 지금 셀트리온 값이 어제자로 보니까 39조 나와요. 그럼 이사 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코스피의 넘버 3 종목이 꿍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언제 꽂히는지 우리가 날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 그럼요. 인덱스 펀드 입장에서는 그날 종가로에서 트래킹 에러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코스닥 150에서는 매도값이 나올 거, 여기 보는 것처럼 코스닥 150에서는 매도값이 나올 거고 코스피 200 추종값이 훨씬 더 크니까 매수값이 나와서 이 매수량이 들어올 테니 편입되면은 더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국투자증권 일개 차장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외국인들이 이 그림을 준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과거에 네이버도 그랬고 얼마 전에 카카오도 그랬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수급을 쭉 만들어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딱 코스피에 편입되는 순간서부터 이 기관의 매수값에다가 외국인들이 그대로 들이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계속 반복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이즈가 보시다시피 작지 않은 사이즈인데 넘버 3 기업이 돼버렸으니까 그 밑에 현대차, 포스코가 시총이 비슷한데 지금 34조 정도 나오니까 지금 현대차 시총보다 무려 한 15% 이상 높은 상태예요. 한 20% 가까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이 코스닥 넘버 1 값이 거래소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팔았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코스피로 넘어올 시가총액 넘버 3를 미리부터 편입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었다. 게다가 또 하나, 최근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네요. 이 셀트리온의 이 대차값이 훅 밀려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대차 잔고라는 거는 네이키드 숏이 안 되니까 공매도 나가기 전에 빌려놓은 물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값에 그대로 연관이 되거든요. 공매도 커버링 할 때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숏 커버, 매수 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다. 즉 KRX 300에 대한 기대감, 이전 준비하고 있는 셀트리온 이런 부분들이 퍼즐이 맞으면서 많이 들어가 있는 쪽들은 비워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움의 이슈가 존재했던 셀트리온과 비움의 이슈가 존재했었던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삼성전자였을 테니까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최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으로 읽어야지 셀트리온을 많이 샀네, 코스피 닭을 사는구나, 거래소를 파네, 안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화 말씀하셨네요.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읽어본 거고요.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계속 사 좋은가 봐, 시장이 돈 많이 버나 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인덱스를 만드는 거니까요. 넘버 3 기업이 됐으니까. 구조적인 변화를 놓고 샀고 그 말씀을 이제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럼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더 살 거고요. 기관들 매수값에다 던질 물건만큼 살 거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제 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10,000원짜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먹혀요. 1달러가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히지.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차트 틀에다가 업데이트를 입힌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유로가는
뭐 요즘 강세 요인이 많죠. 요즘 마리오 드라기 입이 대빨 나왔어요. 왜 자꾸 우리 유로화만 이렇게 강세로 가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보는 것처럼 1유로당 달러의 가격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로가 강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파운드도 브렉시트 이후에 최고치인데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됐고 뭐 최근에 뭐 독일의 대연정이니 뭐 이런 부분 강세 요인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제일 컸던 거는 테이퍼링 이슈였죠. 더 이상 뭐 ECB에서 QE를 기존 사이즈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유로의 강세를 사실 만들어낸 겁니다. 엔화는 여기 보는 것처럼 1달러당 엔화를 표시를 하는 거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강세죠. 엔화 값도 최근에 강세 쪽으로 많이 흘러왔는데 여기도 지금 여긴 QQ이죠. 양적 지적 완화를 최장기 국채에 대해서 뭐 목표 매입량 이런 부분들 최근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으니까 테이퍼링 같지 않은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러다는 절대 아니라 그래 테이퍼링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뭐 꽤 된 노래입니다만 썸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예. 테이퍼링인 듯 테이퍼링 같지 않은 뭐 매입 구체 뭐 하락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에 엔화 값도 사실 강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상단에 서 있는 넘버원 기축통화값 달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약세로 가는 거죠. 예. 약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었던 건 아직까지 달러의 유동성이 풀려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바꿀 다른 달러로 바꿔 태워서 본국으로 들어올 니즈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달러가 막 솟구쳐 올라가고 있다. 그럼 바깥에 뿌려놨던 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빨리 미국으로 올라타야죠. 그래서 이 그림이 현재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불리함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이 원달러는 당연히 달러의 약세였으니까 워낙 강세로 갔겠죠. 엄청난 폭의 워낙 강세로 흘러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050 밑으로 난 만들 상황 같지는 않다. 더 이상 달러가 약세 요인을 갖기에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3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거의 80%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격은 달러의 강세 요인이고요. 미국 최근에 성장률 값도 굉장히 양호하죠. 이것도 달러의 강세 요인이고요. 뭐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봤었던 세제 개편안 통과됐었던 부분들 이것도 달러의 강세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달러도 계속 약해지기 어렵다. 그러니 원화도 계속 강세로 가긴 어렵다. 그러면 원화가 반전을 보이는 시점, 원화가 약세로 반전을 보이기 시작하면 외국인들 수급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제가 한번 시청자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르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 환율이? 네, 환율이 튀어봐야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이게 환 예측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예측이니까. 그렇지. 한 80원? 네. 뭐? 그죠? 뭐 틀리기 딱 좋은 예측이거든요. 8, 90. 그래서 러프하게 한번 보면 네. 뭐 지금 90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보는 시각도 그래요. 네. 올라봐야 한 1,100원에서 1,090원 정도면 원래 환율은 차트 가지고 논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환율을 차트 열어놓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네. 여기까지 빠지고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달러가 추가적으로 뭐 강세로 만약에 흐른다라고 한다면 다시 뭐 달러 인덱스 100p 넘어서 막 이렇게 갈 거로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화의 약세 정도를 뭐 10%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 봐야 뭐 4, 5% 내 구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한 4%, 5% 구간, 이 약세로 반전되는 구간 열어놓고 보면 해봐야 한 1,100원 레벨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환차가 줄어드는 룸을 요 정도로 잡는다라고 하면 만약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줄어든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아직 미증시 부러지기 전까지는 이탈되는 움직임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럼 왜 약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잘 설명하는 거고 예. 셀트리온을 산 이유는 코스피에 대한 이 이전 준비를 만들어 가면서 산 거지 거래소 수급을 찍어 누르는 지금 마이너스 수급 상태가 아니다. 셀트리온 산 것도 어떻게 보면 거래소 값의 준비였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을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저는 정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오적이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끊어내야 될 시장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통신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서 이거 혹시 월요일 날 얘기해도 될까요? 네, 뭐 그러시죠. 예. 네. 아니면 짧게 하시든가. 아니요, 네, 뭐 그러니까요. 이거 짧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통신산업의 이제 여러 가지 구조 개편, 뭐 5G 말고도 몇 차례 뭐 말씀하셨잖아요. 망중립성이라든지 네, 이런 네, 얘기 네. 이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로 좀 늦추고요. 앞에 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셀트리온을 샀던 것들이 이제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샀다. 인덱스를 예. 에러가 지금 만들면 안 2월 한 그러면 중순 말쯤 보는 건가요? 네, 예. 좀 변곡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그 다음에는 있어요. 이제 어쨌든 뭐 바이오가 좋으냐, 셀트리온이 좋으냐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구조에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네. 표현을 아주 잘 썼던데 네. 요즘 뭐 신조어 중에 가즈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가즈아. 네, 뭐 가상통화 가치가 워낙 네. 뭐 날아가고 있었던 시점에도 가즈아라는 말이 있었고 뭐 한참 우리가 요즘 많이 썼죠. 뭐 건배구호로 가즈아를 많이 썼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오는 뭐 신문 머릿 기사들 뭐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가즈아 바이오 뭐 이런 네. 묻지 마. 뭐 내가 왜 상한가인지 묻지 마.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돌았었죠. 그 분위기는 지금 셀트리온 값의 수급이 아예 포커싱에 딱 맞춰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이 업종 바구니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셀트리온이 이 바스켓에서 코스닥 바스켓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값만큼 비워낼 거고 그 비워낸 값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150 이 ETF 이 설정의 값을 제가 계속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 이게 급속도로 꺾이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들 쪽으로 셀트리온 빠진 값을 올려줄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원만히 증가하고 있거나 뭐 서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다른 코스닥 상단 쪽으로는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크죠. 근데 지금 코스닥 상단을 시총별로 한번 쭉 열어놓고 보시면 뭐 다 바이오인데, 예. 그래서 그쪽에 수급적인 플러스 모멘텀도 일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잡아지는 뭐 거래소로 넘어가고 나서 아마 3월 뭐 동신만기일 날 이 코스피 200에 셀트리온이 편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점 이후서부터는 사실 수급 이슈는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 값으로 충분히 연초에 많이 녹였어요. 이 코스닥 레버리지 값이 40% 나는 장이었으니까 예.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의 일정 부분 녹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셀트리온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아유, 예, 코스닥이 아니죠.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시장에 예. 중요한 변화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준비한 거죠. 준비해서 조정했다. 네. 예. 예, 오늘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전략 말씀드리기 네. 전에 요거만 한번 네. 보도록 하죠.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어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들 세운 거고 기관들 제일 많이 산 종목 세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제 외국인이 뭐 장 끝나고 제가 캡처 떴으니까 1,000억 원 샀는데 얘네들이 뭘 샀을까? 라고 들어가 보면 하이닉스에 500억, 삼성전자에 370억, 뭐 그 밑으로 뭐 SKT도 보이고 뭐 포스코도 보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1,000억 원 정도 샀고 상단에 1,000억 원 샀다. 그럼 밑에 쪽으로 안 쳐다봤다는 얘기죠. 근데 기관들이 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제 기관들은 한 2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판 것도 삼성전자여야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매도값으로 실려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SKT, 네이버,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상위로 올라와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제 기관 투자자들은 최상단 코스피를 사고 중형단 이유를 굉장히 세게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는 또 기관들 주도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가 상위 종목들과 기관들의 코스닥 매입이 합쳐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시장에서 중형주나 하위주들 쪽에서는 매기가 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내셨으면 하고요. 오늘 전략 한마디는 어제 상승수 다들 보셨을 테니까 네. 뭐가 중요한지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몇 피 오른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의 종목들이 몇 개가 탄력성을 가졌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좋은 시장이고 뭐 즐거운 주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래서 유익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수 없는 뉴스에서 신문에서 볼 수 없는 이면의 흐름들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효혁 팀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